7번 보실게요. 이것도 유명한 문제입니다. 마더텅에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좀 그래도 뭔가 비슷한 면이 있죠. 그렇죠? 아까 풀었던 거랑 그래프 비슷하고 뭐 또 비슷해요? 절대값. 그렇죠? 이렇게 절대값 정리하고 하는 거가 여전히 좀 계속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기억해 주시면은 편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기억 맨날 기억하라고 하는데 외우라는 건가요? 아니 외우라는 거 맞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수학을 외우라고 하냐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고, 제가 지난주에도 선정보고 설명회 했잖아요. 많이 외우고 있고 많이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수학을 다 외우냐. 근데 외운다는 게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 다 외우는 거 아니죠. 그쵸? 뭐 외우시는 거? 논리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논리를요. 그쵸? 얘는 이렇게 접근한다. 이걸 많이 기억하고 있을수록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 역시도 기억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거고, 많이 풀고 많이 반복해가지고, 그쵸? 많이 외우고 있으면 좋아요.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신가요? 여러분 보는 시험은 50분 동안 2 정도 문제 풀어놔도 있는 시험이에요. 2분밖에 안 줘요, 한 문제당. 외워서 풀어놓은 거 맞습니다. 그쵸? 이거 저희 경시대회 아니에요. 그쵸?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 아니고, 많이 준비해서 짧은 시간 동안 뭐라 할까요? 퍼포먼스를 한다 그럴까요? 진짜 막 닥친 대로 막 정신없이 풀어서 제출하는 그런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많이 외우고 많이 기억하고 있을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많이 외우는 게 뭐가 문제예요? 문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못 외우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맨날 해도 못 외우는 게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많이 기억하고 있으면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이제 또 그때 받았던 질문이 시험 시간이 자꾸 부족하다고 말을 하거든요. 진짜 그래요. 저도 지금 저희 맞춤 수업에 이제 선정고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다 공통적으로 다 똑똑해요. 솔직히 다 똑똑한데 75점 정도 맞아와요. 공부 되게 열심히 했는데. 근데 이러면 2등급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2등급 아니시잖아요. 그쵸? 2등급이면 과거에 3, 4등급입니다. 그쵸? 2등급 맞고 기뻐하실 거 아니죠. 그쵸? 근데 75점 맞으면 안 돼요. 80점 넘으셔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그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험지가 보통 4장이란 말이죠. 이제 뭐 정해진 건 아니지만 첫 번째 장 풀고 세 번째 장 풀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쉬운 거를 최대한 빨리 푸셔야 돼요. 요거 다 풀잖아요? 그러면은 9등급제에선 4등급이 나와요. 제가 지금 고3 올라가는 학생이 이렇게 푸는데 그 친구는 어려운 거는 그냥 아예 안 풀겠다고, 자기는 시간 없어서 못 풀겠다고 선정고예요. 고3 올라가는 선정고 학생이 남학생인데 이제 어려운 거는 자기는 어차피 풀기가 어렵기 때문에 쉬운 거 다 맞춰오겠다 하니까 5등급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 올라가서 4등급이 나와요. 쉬운 거 다 맞추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 이거 목표 아니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5등급제로 치면 이제 2등급인 거죠. 그렇죠? 1등급 하시려면은 여기 어려운 걸 조금 맞춰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맞춰줘야 돼요? 반만 맞으면 돼요. 그렇죠? 1등급이 목표인 상황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빨리 푸시고 나머지 여기 이 부분, 그리고 서술형도 쉬운 문제들 있거든요. 객관식 제일 마지막이랑 서술형 제일 마지막이 어려우니까 요거 2개를 빼고 집중력을 노리시면 안전하게 1등급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목표가 더 크면은 다 맞추려고 노력하셔야 되지만, 그쵸? 선일은 너무 선일은 네. 선일은 저희 반에 중간고사를 조금 못 받고 기말을 98점 맞았는데 2등급 나왔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중간고사까지 다 잘 봐야지 손일은 1등급이 나오는데, 아무튼 여기 다 손점 손실이란 말이죠. 뒤에. 그쵸?
그래서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쉬운 페이지는 이제 저의 계획은 이제 쉬운 페이지는 기출을 많이 드릴 계획이에요. 이제 성전고반이든 이제 개인 수업으로 하실 때 쉬운 문제들은 기출의 모든 페이지가 다 쉽잖아요. 앞 페이지에. 그래서 거기서 좀 보충을 하시고 어려운 거는 지금 푸시는 이런 문제들로 조금 대비를 하고 많이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많이 외우고 가셔야 됩니다. 외운다는 게 진짜 툭 치고 나올 정도로 좀 많이 달달달달 푸셨으면 좋겠고요. 말이 길어졌는데 여기 역시 이번에도 0보다 클 때 작을 때로 나눠 풀고 이거는 많이 논리를 기억해서 푼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얘가 그냥 나오는 거죠. 그냥 나오면 fx니까 2로 나누니까 요거고 얘는 뭔가요?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푸는 거 되게 많이 나오는데 뭐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인가요? 얘 y라고 했죠? y가 0보다 크다. y는 위아래 개념. 위쪽이에요. 위쪽은 fx랑 gx랑 같대요. 제가 지금 하얀색으로 그린 건 fx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주황색으로 그리는 건 gx입니다. gx. 그쵸? 위쪽은 fx랑 gx랑 같대요. 그쵸? 그리고 아래. 죄송해요. 뭔가 잘 안 씁니다. 아래에는 gx를 어떻게 그리래요? 0에다 그리래요. 이해되시나요? 하얀색 그래프가 gx고 fx고 주황색 그래프가 gx 이렇게 그리는 거 몇 번 하시면 또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을 볼까요? 지금 gx 주황색 그래프예요. 얘가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냐? 이거 여기인데 이 기준으로 대칭인가요? 얘네 둘의 점 가운데가 뭐예요? 1이죠? 1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틀렸죠? x는 1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은 gx는 1. 이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gx는 주황색 그래프 그려져 있고요. 1은 여기다 그려야 되죠? 1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점에서 만나죠. 요 점하고 요 점 만나서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 거 맞습니다. 그쵸? 디귿은 g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해는 이렇게 되냐고 하는데 주황색 그래프예요. 주황색 그래프가 0보다 작은 해는 없습니다. 그쵸? 아래쪽에는 그래프가 없어요. 주황색은. 그럼 뭘 풀어야 돼요? 는 0. 이걸 풀어야 되는데 는 0은 어디예요? 여기서부터 여기 전부 다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라고 이렇게 푸시면 되거든요. 이것도 되게 유명한 문제고요. 좀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쵸?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보시고요. 이 정도가 제가 방정식, 부등식에서 조금 그래도 다루고 싶은 문제는 일단 여기까지예요. 뭐 109번도 준비하긴 했는데 좀 많이 써보시면 되고요. 경우의 수를 좀 해볼까요? 자, 경우의 수는 이렇게 너무 지겨우셨나요? 근데 경우의 수도 어렵죠. 경우의 수는 모르겠습니다. 진짜 좀 많이 어려워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가지고요. 근데 여러분은 확통이 필수니까 열심히 봐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되는 대로 최대한 좀 풀어드릴게요. 경우의 수를 좀 만만하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가 하면은 너무 싫고 어렵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오히려 막 이자품이 더 쉽다고 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1번 보실까요? 저는 뭐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고 재밌다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1번 굉장히 쉬운 문제죠. 그렇죠? 10월 모의고사 1학년 3명, 2학년 2명, 3학년 1명이 있다. 이 6명 중에서 5명을 선택하고 이 5명의
아시죠? 그쵸? 그리고 이제 확통 들어가시면은 이런 기호를 추가로 더 배우게 되는데, 그럼 얘네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여기는 이제 중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저희 지금 1학년 때 공부하는 거는 모두 다 중복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이죠? 이럴 때는 여기 대표적으로 뭐라고 해요? 회장하고 부회장 뽑을 때, 그쵸? 얘는요, 대표 뽑을 때, 대표 두 사람만 뽑을 때 이렇게 쓰잖아요. 저희 회장도 하고 부회장 한 사람이 회장도 하고 부회장도 해도 되나요? 이거는 생각하지 않죠, 그쵸? 그러니까 중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요, 중복이 될 때 쓴다는 거죠. 이거는 확통해서 나중에 공부하시면 되고, 당연히 얘도 대표를 두 사람을 내가 두 사람 뭐 다 할게,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중복이 안 되는 겁니다. 일단 기호 두 개는 아시죠? 아셔야 돼요. 자, 먼저 1학년 3명, 2학년 2명, 3학년 1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5사람을 뽑아가지고 선택하고 이 5학생이 모두 발표하도록 순서를 정하려고 한다. 1학년끼리는 연속해서 발표하지 않도록 순서를 정해봐라. 자, 그리고 경우의 수는 많이 써보셔야 돼요. 조금 귀찮아도 무식한 거 아니니까 꼭 많이 써보세요. 첫 번째, 1학년 3명, 2학년 2명을 뽑았을 때. 두 번째, 1학년 3명, 2학년, 3학년 1명씩 뽑았을 때. 세 번째, 1학년 2명, 2학년 2명, 3학년 1명 뽑았을 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6명이니까, 그쵸? 여기 3학년이 빠지고 2학년이 빠지고 1학년이 빠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뽑았어요. 너네들 이제 순서 결정해보자. 순서는 1학년은 연달아 하지 말라고 하니까 1학년은 반드시 여기에 있어야 되고 2학년이 이렇게 순서를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1학년 3명 줄 세울까요? 3팩토리얼. 이 기호도 아시죠? 맞아요? 그쵸? 그리고 2학년도 줄 세워야죠. 순서 정해야 되는 거니까 계산법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2학년이 한 명이거든요. 2학년 둘 중에 한 명을 뽑아야 돼요. 그럼 위에는 왜 안 뽑았죠? 위에는 3학년이 한 명이기 때문에 얘가 빠지는 방법이 한 가지이기 때문에 위에서는 생각을 안 한 겁니다. 밑에는 이제 2학년 한 명을 뽑았어요. 이제 2학년 뽑았고, 자 이제 줄 서자. 줄 세울 때 이번엔 또 1학년이 붙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2, 3으로 할지 3, 2로 할지 생각을 하면 돼서 1학년 배열하고요. 2학년하고 3학년 배열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2 곱기 하니까 24가요? 그 다음에 여기는 1학년을 뽑아야겠네요. 1학년 3명 중에서 2명을 뽑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얘 어떻게 줄 세우죠? 이거는 1학년이 붙지만 말라고 얘기했으니까 1학년이 3명이면 1학년 다 안 붙으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할까요? 전체 경우의 수에서 전체 배열에서 1학년이 이웃하는 경우를 빼면 되지 않을까요? 1학년이 이웃한다는 얘기는 한 사람 취급하는 거죠. 한 사람, 둘, 셋, 4명. 그리고 근데 한 사람 아니죠. 얘네들이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이렇게 빼면 되는데 괜찮으신가요? 훨씬 나을까요? 그래서 계산해보면은 여기가 3이고 120, 48이죠. 그래서 72, 126 해서 다 더하니까 252 끝 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좋습니다. 그래서 좀 논리적으로 경우 나누기를 다 해가지고 다 논리적으로 하신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그래도 접근하시기 괜찮을 거예요. 2번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2번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2번 해보세요.
그인과 같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총 5일 동안 진행되는 스포츠 주간에 4종목 ABCD를 활동하기 위한 스포츠 활동 신청서입니다. 매일 서로 다른 2종목씩 2개씩 해야 되고요. 하루도 빠짐없이 활동해야 되고 이제 작성한 경우수를 구하여 답도 엄청 큽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면 각 종목은 적어도 이틀은 해야 되고 A랑 B는 같은 요일을 하지 말고 B랑 C는 하루만 겹쳐라. 모두 좀 파악되셨어요? 그쵸? 그래서 지금 제가 세 가지로 경우 나누기를 해봤는데 뭐냐면은 이제 A랑 B가 같은 요일에 활동하지 말라고 하니까 A랑 B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A를 근데 이틀하고 B를 이틀을 할 수가 있겠죠? 이틀을 꼭 하라고 했으니까, 그쵸? 아니면 A를 3일하고 B를 3일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어느 종목을 3일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종목은 4개인데 5일 동안 해야 되니까 총 10번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아니면 A를 이틀하고 B를 3일을 할까요?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이해되세요? 지금 2번이에요, 경우의 수.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A 5일 중에서 월화수목금이에요. A 5일 중에서 이틀을 골랐어요. 이때 A 할 겁니다. 그럼 이때는 A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그러면 B를 안 하는 거죠. A랑 B랑 같은 날 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자, 그럼 여기 이 중에서 3일 중에서 이틀을 B를 골랐어요. 요렇게.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C를 이제 해야 되는데 C는 B랑 하루만 겹치게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둘 중에 하루는 C를 해야 돼요. 그렇죠? 둘 중에 하루 C를 골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날은 C를 안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루에는 운동 2가지만 하자 그랬거든요. 그렇죠? 이해되세요? 이건 예시긴 하지만 이렇게 따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그리고 B를 이틀만 하기로 했으면 여기도 안 하는 거죠.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금요일은 C랑 D를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루에 2종목은 하기로 했으니까. 이해되세요? 이렇게 되고 목요일도 그럼 이렇게 결정이네. 그렇죠? 이렇게 결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월요일에 A밖에 안 하거든요. 월화를 지금 A밖에 안 하니까 C랑 D를 해야 되는데 근데 C도 이미 2번을 하고 있고 D도 2번을 하고 있어가지고 하긴 해야 되는데 2번 해도 되고 한 번만 해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만약에 여기가 다른 색으로 해볼게요. 여기가 5잖아요. 그럼 여기는 반드시 X 돼야 되죠. 맞아요? 그쵸? 왜냐면 하루에 두 개만 해야 되니까 얘가 X면은 얘가 5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가 2가지가 가능한 거예요. 5X인지 X5인지 이해되세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둘 중에 하긴 해야 되거든요. 5X가 돼도 됩니다. 그쵸? C를 많이 해도 돼요. 그쵸? 얘 2번 이미 하고 있으니까 얘 바뀌어도 되는 거죠. 이렇게 C랑 D를 나머지를 결정하는 방법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어떻게 되시나요? 조금 어렵죠? 자, 계속 해볼게요. 이제는 A를 3일을 할 겁니다. A를 3일을 할 거고요. 그럼 5일 중에서 제가 지금 여기 썼지만 여기 써도 되는 거죠. 여기 안 할 거고 B는 그러면 이날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B는 고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쵸? A 고르면 당연히 자동 결정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C는 B랑 하루만 겹치기로 했거든요. 여기 할까요? 둘 중에 하루 겹쳤고요. 요거는 이제 그래서 자연스럽게 X가 되는 거죠. 여기 하루만 겹치기로 했으니까 이날은 안 겹쳐야 되고 목요일은 2개 결정됐으니까 더 이상 운동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여기도 동그라미가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는 이제 셀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자, 이번에는 C가 이 중에서 반드시 해야 돼요. 그렇죠? C 지금 아직 하루밖에 안 하거든요. 이틀은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색깔로 5X를 5면 여기 X죠? 맞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바뀌어도 되죠. 2가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5X 2가지. X5 해도 되고요. 여기도 2가지 가능한데 근데 요거는 안 되죠. 왜 안 돼요? D를 하루밖에 안 하죠. 이거 빼줘야 돼요. 반대로
말고는 O랑 X를 자유롭게 쓰면 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이해되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A를 이틀만 하기로 했어요. A를 이틀만 하면 5일 중에서 이틀을 골랐고 나머지는 안 할 겁니다. 그럼 B는 자동 결정이에요. B는 이때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C는 이 3일 중에서 하루만 겹치기로 했죠? 그럼 이때 안 하는 겁니다. 그쵸?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럼 또 여기 자동 결정이네. 그쵸? 이해되세요?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C가 이번에도 여기 하루는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여기도 OX 이번에도 D는 만족하니까 2 곱하기 2가 가능한데 여기서는 C를 무조건 하루는 해야 하기 때문에 요거 한 가지만 빼면 되겠어요. D는 이슈가 없고요. 이해되시나요? 계산을 해볼까요? 그래서 10, 3, 3, 4, 4 240까지 12, 7이죠? 140까지 10, 3, 3 90까지 해서 틀렸는데 여기가 틀렸어요. 아 죄송합니다. 6이죠. 그래서 350, 450까지 그래서 답이 되거든요.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걸 내가 시험 시간에 풀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쵸 조금 답답하죠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연구할 때도 이게 훨씬 더 직관적으로 이해도 쉽고 그럴 것 같아서 저도 이렇게 그려봤는데 이해되세요? 질문 있으신가요? 괜찮은 친구는 다른 문제도 한번 풀어보세요. 다 문제 괜찮습니다.
일단 더 중요한 14, 15번을 먼저 풀어드리고 시간 더 되면 앞에 더 풀어드릴게요. 14번도 앞에 나오는 문제고요. 좀 계속 폼이 좀 비슷하죠? 자, 문제 읽어볼게요. 둥근 의자 3개랑 네모난 의자 3개가 교대로 나열되어 있다. 1학년 2명, 2학년 2명, 3학년 2명이 이제 의자에 앉을 건데요. 2학년 학생은 사각 의자에만 앉고 같은 학년은 붙어 앉지 말아라. 2학년은 사각,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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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년. 이렇게 2학년 앉는 방법이 3가지 있죠. 그래서 3가지를 그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앉았어요. 이제 1학년이랑 3학년 앉을 건데 같은 학년은 붙어 앉지 말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반드시 1, 3 이렇게 앉아야겠습니다. 그쵸? 여기는 이제 1, 3이 섞여도 되는 거고요. 여기는 어떻죠? 1, 3, 1 혹은 3, 2, 3 그쵸? 이렇게 앉아야 되고 여기도 1, 3, 1 3, 2, 3 이렇게 앉으면 될 것 같은데요. 그쵸?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2학년 앉으라고 얘네들이 자리 바꿀 수 있죠? 2학년이 자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뒤편에 앉을 1학년도 뽑고 3학년도 잠깐 한 명씩 와봐. 1학년 한 명 데리고 오고 2학년 한 명, 3학년 한 명 데리고 왔어요. 그 다음에 너네 둘이 자리 바꿔도 되겠네 이 말이죠. 이해되시나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데리고 오지 않은 1학년이랑 3학년이 여기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럼 너네들은 여기 알아서 가서 앉으렴. 얘네가 앉는 방법은 여기 앉는 방법은 이펙토리아죠. 이해되세요? 자, 또 볼게요. 이번에도 2학년 너네 여기 앉아. 사각의자 여기 앉을 건데 2학년이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앉을 거예요. 그러면 3학년을 뽑아야 되겠는데요. 그쵸? 3학년을 한 명 데리고 와서 너는 무조건 여기 앉아 할 거고 1학년이 자리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1학년이 자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방법을 1학년을 데리고 와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똑같은 방법이 지금 2가지예요. 요거는. 그리고 안 뽑힌 애는 그냥 당연히 여기 앉으면 되니까 여기까지 이제 하면 되겠죠. 나머지 앉는 거는 안 세도 되는 거죠. 또 여기도 2학년 너네 둘이 여기 앉아. 근데 너네들 자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우를 만약에 앉을 거면은 야 1학년 사이에 앉을 3학년 너 여기 앉을래 여기 앉을래 이거죠. 3학년을 데리고 와야 돼요. 둘 중 한 명 데리고 와서 여기 앉으렴 하고 1학년이 둘이 자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할 수 있죠. 1학년을 뽑을 수도 있는 거죠. 똑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남는 애들이 앉으면 되니까 생각을 안 해도 되고요. 이해되세요? 그렇죠? 그래서 32, 2가 4개니까 16, 16 맞나요? 그래서 답은 1번 64예요. 괜찮으시죠? 이것도 이제 모든 책에 다 있습니다. 써서 얘기해보세요. 색깔 무슨 색깔 이렇게. 괜찮으시면 15번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15번도 많이 유명한데 맞추는 친구가 많지 않더라고요. 15번 유명.
15번 한번 풀어보실래요? 제가 이거를 풀을 시켰을 때 답이 16인데 막 몇천 몇백으로 낸 친구들 많아요. 진짜. 잘하셨습니다. 자, 보면요. 자, 서로 다른 네 종류의 인형인데 종류가 네 종류지 이렇게 인형이 너무 귀여운데 아무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중에서 5개를 가져오래요. 자, 5개 저라면은 골고루 가지고 오고 뭐가 제일 귀엽나요? 하마가 제일 귀엽네요. 하마를 더 가져올 것 같아요. 이렇게. 그쵸? 아니면 나는 하마가 너무 귀여우니까 하마를 2개 가져오고 그 다음에 얘가 제일 귀엽네요. 이렇게 갖고 올까? 귀여운 애를 더 많이 가져오는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어때요? 이런 거 말고는 없죠. 그쵸? 그래서 그게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이거랑 이거는 똑같아요. 고르지 않아요. 근데 그걸 다 뽑으면 왜 고르지 않아요? 같은 종류의 인형끼리 구별을 안 하기 때문에 이 방법은 그냥 한 가지인데 이거를 세기 시작하면 이제 좀 힘든 거죠. 그쵸? 근데 요걸 세셔야죠. 제가 지금 하나를 데리고 왔지만 아니야 나는 얘가 더 귀여워 이렇게 얘를 데리고 오는 방법이 4가지. 여기 첫 번째 구하는 방법이 4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 요건요. 이거는 어떤 거를 2개씩 가지고 올 거를 골라야 돼요. 2개씩 가지고 올 거. 저는 D랑 A를 골랐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남은 거 B랑 C 2종류 중에서 1개 가지고 올 거 고르면 돼요. 그래서 요거 답이 16가지가 되는 건데 오답이 굉장히 많고 특히 이게 주관식인 단답형이면 진짜 너무 오답이 많아요. 그렇죠. 경우의 수는. 물론 객관식도 오답 많은데 아무튼 잘하셨어요. 그래서 16가지고 그다음에 앞으로 가서 12번 하나 더 할게요.
방이 되겠죠? 같이 한번 해볼게요. 다 읽어보셨죠? 방이 총 이제 숙소에 10개가 있는데 204랑 102는 어차피 지금 못 쓰는 거예요. 204랑 102는 쓸 수가 없는 거. 204랑 102는 쓸 수가 없는 상황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조건이나 다조건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 드셨나요? A를 먼저 결정해야 되겠네. 그쵸? A가 어디 결정되면은 B랑 C가 갈 수 있는 데가 좀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가 101, 102는 안 되고 103, 104, 105, 201, 202, 203, 204는 안 되고 205. 총 이렇게 8가지가 있겠구나. 저는 아이패드에 그려가지고 막 복사를 겁나 한 다음에 그렸어요. 아무튼 이렇게 A를 결정을 하시고, 그다음 이제 B가 어느 방에 이제 가는 게 가능한지 한번 볼게요. B는 A랑 1번 또는 100번 차이. 옆방 아니면 윗방이라는 거죠. 그래서 B는 무조건 여기네요. 여기는 그쵸? B 여기는 여기 가능. 여기는 여기 가능. B가 못 가는 거죠? A 근처에 여기나 여기, 앞이나 뒤, 여기나 여기, B가 여기나 또 B가 여기나 여기, B가 반드시 여기. 이렇게 이제 B가 갈 수 있는 데를 적어봤어요. 이제 C는 A랑 번호 차이가 4보다 번호가 커야 된대요. 큰 차이가 나야 되고 100 차이는 안 된대요. 그러니까 위아래 빵은 안 되고 하여간 4 이상 멀리 차이가 나야 된다고 하니까, 여기서 C는 여기 돼요? 안 되죠, 그쵸? 저 여기 되는 줄 알고 잘못 썼어요. 그러면 여기 C는 여기서 3가지가 가능하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제 좀 계산을 하면서 해볼까요? 제가 만약에 C를 이 셋 중에 한 군데 쓴 거예요. 그 다음에 투숙객이 A, B, C, D, E라고 하면 2명이 더 있거든요. 2명은 하나, 둘, 셋, 넷 항상 5개가 남아요. 얘는 5개 중에서 2개 골라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D랑 E는. 그래서 D랑 E는 안 세고 제일 마지막에 얘가 얼마예요? 20을 곱할 거예요. D, E는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A가 여기 가면 B 1가지고 C가 3가지. 이 그림은 3가지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B 요거다. 만약에 B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C가 어디 갈 수 있죠? 여기 안 되고 하나, 둘, 3가지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B가 만약에 이제 여기 있어요. 여기. 그러면은 C가 하나, 둘, 3가지. 또 3가지네요. 그렇죠?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A가 여기면 B가 여기예요. 첫 번째 요거다. 그러면은 C가 하나, 둘, 셋, 4가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C가 만약에 여기, B가 여기다. 그럼 C가 똑같이 4가지네요. 그쵸? 이제요? 맞습니다. 자, A가 여기고 B가 만약에 여기다. 그러면 C가 여긴 안 되고 하나, 둘, 3가지. B가 여기여도 마찬가지예요. 6가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A가 여기고 B가 여기면 C가 안 되고 여긴 안 되고 같은 층은 안 돼요. 그렇죠? 이렇게 3가지. B가 여기여도 3가지. 맞아요? 6가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층에 C는 안 되고 하나, 둘, 셋, 4가지. B가 여기든 C가 여기 되는 거죠? 4 이상만 차이가 나면 되는 거니까 여기 그래서 4가지 해서 8가지. 이 4가지는 B가 여기 있을 때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A가 여기면 B가 만약에 여기다. 그럼 C가 같은 층은 안 되고 하나, 둘, 셋 이거네요. 여기는 같은 층은 안 되고 C 3가지 이렇게
그래서 제가 노란색으로 쓴 걸 다 더하셔야 돼요. 3, 6, 8, 6, 6, 8, 6, 3 이거죠. 그래서 46이고요. 46에다가 마지막에 20 곱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답이 이렇게 되는 건데 이해는 되시지만 참 그쵸? 시험 시간에 이러고 있기가 너무 바쁘죠 사실. 한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나 틀려도 돼. 그러니까 여기에 빠져가지고 내가 이걸 풀겠다고 막 시간 너무 많이 쓰면 안 되고요. 딱 간을 봐서 이걸 마지막에 풀자 이렇게 하시던가, 그쵸? 근데 그러려면 이런 문제를 연습을 하셔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도 미리 알고 계셔야 그런 판단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쵸? 그래서 공부할 때는 좀 이것저것 해보시고요. 오늘 많이 지루하셨나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숙제는 부등식 끝까지입니다. 112번.